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당뇨병 하면 단 것, 특히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 혈당 폭탄이다 하면서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예쁘고 영롱한 과일이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그런 걸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선조시대 때는 사실 과일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 그런 훌륭한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시장에서 과일 홍보하는 걸 보면 당도 몇 프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몇십 년간 계속해서 더욱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일을 계속 인간들이 품종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최근에 그래서 수박은 씨 없는 수박이죠. 수박 전체가 다 당입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과일은 굉장히 당도도 높고 혈당 지수도 높아졌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은 과일 먹지 마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과일 진짜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일도 똑똑하게 먹어서 혈당을 적게 올리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글로코핏 회원분 중에서 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인입니까? 과일 드세요 라고 추천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항산화 물질, 다른 음식에서는 보충할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대사 건강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인 거죠. 이러한 과일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해주고 혈관 건강도 지켜주면서 만성 염증까지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이 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드신다면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일 중에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당뇨인분들이 드셔도 많이 올리지 않는 과일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8 정도 되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면서 장 건강의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베리류면 다 됩니다. 딸기나 아사이베리 전부 다 혈당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 작용들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대사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 쿠팡에서 사거나 하면 이렇게 냉동돼서 많이 오잖아요. 조금은 영양분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냉동된 블루베리를 구매해서 얼려두고 꺼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몽인데요. 좀 씁쓸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당도가 먹어보기만 해도 많이 달지는 않잖아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또한 이 자몽에 들어있는 나란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으니 자몽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이고요.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네 가지 과일 한번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혈당을 측정해 가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리는 그런 과일들 있는데요. 네 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익은 바나나입니다. 익는 정도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그런데
노란색이고 이제 거무튀튀해지는 굉장히 무르고 더 단 이런 바나나는 정말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숙 과일은 처음에 땄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도는 낮은 반면에 점점 익어 갈수록 똑같은 바나나에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선수들 아니면 뭐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직전에 이 엄청나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뇨인분들은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 자체는 혈당 지수가 많이 높은 과일은 아닌데요. 이 포도의 문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도를 딱 책상에 두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기계처럼 먹어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이 포도 한 송이를 한 자리에서 다 먹게 되면 당류가 무려 35g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와 비슷한 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열대 과일들이죠.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굉장히 혀에 대기만 해도 정말 달달한 그런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고 당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정말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과일류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체리입니다. 말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냥 사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린 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포도 같은 것도 역시나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좀 주의해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과일도 똑똑하게 드시면 혈당을 적게 올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 똑똑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서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게 되면 과일도 결국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혈당이. 이렇게 채소, 단백질, 지방, 과일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곁들여서 드시기 좋은 레시피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은 찜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신 1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사과는 절반 정도 껍질째 꼭 넣어 주시고요. 아보카도는 4분의 1 슬라이스, 채소는 어린잎 채소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이긴 한데 삶은 계란도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드레싱, 설탕 들어간 드레싱 넣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드셔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 흰자의 단백질,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사과의 과일까지 굉장히 풍미가 좋으면서 혈당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샐러드인데요. 구운 연어 100g 준비를 해주시고요. 루꼴라 준비해 주세요. 블루베리는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1큰술 정도,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꼭 무가당으로 2큰술 정도를 이렇게 덜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드레싱은 레몬즙을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연어에 있는 오메가3 성분, 블루베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하나의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닭가슴살과 배, 치즈를 곁들인 곡물 샐러드입니다. 재료로는 닭가슴살 100g 정도에 배는 절반 정도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양상추 믹스를 1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곡물로는 퀴노아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30g 정도를 추가해 주시고요.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 1스푼에 발사믹 식초를 첨가해 주시면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3가지 샐러드, 영양 성분과 혈당을 안 올리면서도 맛까지 있는 샐러드를 제가 직접 연구한 거니까요. 꼭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샐러드 한번 직접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과일을 식사 후에 붙여서 디저트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식사는 되도록이면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이후에 붙여서 과일을 드시면 미리 식사 때 드셨던 이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지연시키면서 혈당 상승 정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은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후에 붙여서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 같은 껍질과 함께 먹어도 맛이 있는 이런 과일들은 꼭 껍질을 다 떼내지 마시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까지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농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뽀득뽀득 씻고 껍질째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똑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화혈색소를 7.2에서 정상까지 낮춘 글루코핀 회원분도 사과, 배, 블루베리를 드시면서도 잘 맞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기피하시기보다는 직접 이 글루코핀 혈당 측정을 통해서 나한테 잘 맞는 과일을 찾으시는 게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과랑 같이 그 땅콩 버터가 그렇게 궁합이 좋다, 혈당도 덜 올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땅콩 버터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사과의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요. 실제로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굉장히 풍부해서 사과와 함께 이 치즈를 따로따로 이렇게 드셔주시면 또 식후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염분이나 포화지방이 너무 많은 치즈보다는 염분이 좀 적고 화학 공정을 적게 거친 저지방 치즈를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과와 함께 조합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꿀이랑 사과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꿀이 좀 벌들이 만들기도 했고 자연에서 나왔고 흰색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꿀도 결국에는 설탕입니다. 우리 몸 입장에선 똑같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사과의 당과 꿀에 단순당을 얹어서 혈당 폭탄을 만들겠죠. 그래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과일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 영상에 나온 그런 레시피들이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시도해서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